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기사 기출문제 풀이 2021년 2과목 재료역학 두 번째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그림과 같이 등분포화 중 W가 가해지고 B 지점에서 지지되어 있는 고정보가 있다. A점에 존재하는 반력 중 모멘트는, 우선 A점은 고정지지니까 반력,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반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고정지지니까 모멘트가 있죠. 모멘트, 반력이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B 지점에서도 반력은 걸리고 B 지점은 단순 지지니까 모멘트는 걸리지 않네요. A점이 존재하는 반력 중에 모멘트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정답은 2번이긴 한데 2번을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죠. 바로 부정정보 문제니까, 부정정보 문제는 조선 산업기사에 나오지 않고 조선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상당히 문제 푸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보시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포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부정정보가 뭐죠? 부정정보는 주어진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면 힘과 모멘트 평형인 거죠. 힘의 평형은 X방향, Y방향의 평형이 있을 수 있고 모멘트 평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지 조건이 많아서 그렇게 풀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풀 수 없는 경우에는 처짐 등의 조건을 추가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B 지점에서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처짐 공식을 통해서 처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처짐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B이론, 보이론을 적용해서 적분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멘트 면적법으로 푸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서 모멘트 면적법을 설명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이러한 일반적인 하중 조건에 대해서 처짐을 알고 있다, 암기하고 있다는 기준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점에서 반력을 RB라고 할 때요, 일단 이 문제를 두 가지 조건으로 풀어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단순한 외팔보의 등분포화 중 W만 가해진다. 이때 이 방향으로 처짐이 생기겠죠. 이러한 이 자유단 B에서의 처짐을 공식을 통해서 WL의 4승 나누기 8EI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면 모멘트 면적법으로 구하시고요. 또 반대로 이러한 등분포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자유단 B점에서 반력이 RB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끝단에 반력 RB가 작용하는 외팔부의 자유단 처짐, 이거 좀 공식이 쉽죠. RB 곱하기 L의 3승 나누기 3EI, 이 두 가지는 알고 있다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 두 개의 처짐이 결국에는 실제로는 B점에서는 고정지지인데 고정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짐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양쪽의 힘이 다 상쇄가 돼서 B점에서 처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제가 방향을 적재놨지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처짐이 없어야 되므로 절대값 크기는 같아야 하고요. 계산해보면 L 날라가고 I나 E 같은 거 당연히 날라가고요. 남는 것은 RB는 WL 곱하기 8분의 3이라고까지 구했습니다. 여기가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아직 문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RB까지 구하는 것이 일단 1단계고요. 처짐값은 이미 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고민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분리를 해요. 이번에 또다시 외팔보의 등분포화 중 W가 작용한다고 할 경우에 이 고정단에서 모멘트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멘트는 반력 모멘트인 거죠. 이렇게 고정단에서 이 등분포화 중이 걸리니까 반력은 방향을 잘 잡았네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반력이 걸리겠죠. 전체 하중을 등분포 하중 W 곱하기 L 만큼이 걸리고요. 이 W 곱하기 L의 등가된 하중이 집중으로 이 가운데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분의 L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 하중 WL이
2분의 L 거리에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고정단에서 모멘트를 손쉽게 W L제곱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방향입니다. 예, 반시계 방향으로 걸리는 거죠. 왜? 하중이 이렇게 눌러지니까 반력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방향 돌아가는 걸 일단 양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이 집중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유단에서 RB가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고정단의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되게 쉽죠. 여기서는 RB 곱하기 L 해서 끝나는데요. 여기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밀게 되니까 이 빔은 이런 식으로 쳐지게 되죠. 이렇게 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는 방향이 될 겁니다. 이 자유단에 RB가 걸릴 때 모멘트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부정 정보를 합쳐봅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건인 거잖아요. 두 개가 중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먼저 외팔보에 등분포 하중이 걸린다고 생각할 때의 모멘트와 이 반력이 걸린다 생각할 때 반력으로서 집중 하중이 걸린다 생각할 때 모멘트 두 개의 합입니다. 일단 부호로 먼저 정해 볼까요? 반시계 방향을 보통 플러스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이 첫 번째의 모멘트 WL 제곱 나누기 2, 두 번째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나왔네요. 시계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빼기가 들어갑니다. 빼기를 해보면 W 곱하기 L제곱 곱하기 8분의 1 해서 이 값이 양이 나왔잖아요.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정했던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모멘트가 걸리는 거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정정보 문제로서 각 끝단에 걸리는 처진값도 알고 있어야 되고 처짐이 합칠 경우를 통해서 반력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고정단의 모멘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모멘트의 방향을 조정을 해서 합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2번 지름이 10mm, 길이가 2m인 둥근 막대의 한 끝을 고정을 하고 되게 작은 거네요. 10mm에 길이가 2m인 둥근 막대의 한 끝을 고정을 하고 타단을 이쪽이죠. 타단을 자유로이 10도만큼 비틀었을 때 막대에 생기는 최대 전단 능력은 어디 걸릴까요? 일단 비트 모멘트가 여기에는 0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최대 값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비트 값과 최대 전단 능력은 여기 걸릴 건데요. 이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재료의 전단 탄선 계수는 84기가파스칼이라고 하고요. 같이 식을 보도록 하면 우선 둥근 막대라고 했으니까 둥근 막대고요. 비트민 거니까 원형 단면에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가 먼저 필요합니다.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는 IX 더하기 IY로 쉽게 유도가 가능한데요. IX나 IY는 나누기 64, 나누기 64이고 폴라는 그 두 개를 합친 거니까 D4승 파이 나누기 32가 됩니다. 그냥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와 폴라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일부러 좀 풀었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유로이 10도만큼 비틀었다고 했어요. 1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되게 쉽게 사용되지만 공학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 도라는 단위가 공학에서 잘 사용되지 않거든요. 이 도를 공학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위가 없는 라디안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도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 하면은 이 단위 파이 두 개가 상쇄가 돼서 이 자체가 10도의 라디안 값이 됩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편이죠. 비틀림 각. 세타는 TL 나누기 GIP 식만 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그 식과 대칭이죠.
우리 그 인정받았을 때 처짐은 P, L, E, A 하라고 하는 식과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P는 타우, L은 똑같고요. 분모의 전단 탄성계수 G 대신 세로 탄성계수 E가 들어가고요. IP,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대신 면적이 들어가는 것만 차이점입니다. 여기 그대로 한번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구했었던 각도의 라디안 T 곱하기 L, L은 길이가 2m라고 나왔고요. 나누기 G, 84기가파스칼로 10의 9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지름이 10mm라고 했으니까 이 개를 지금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10mm를 그냥 넣으면 아주 복잡해지고요. 0.01m로 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풀어내면 이항 정리하면 토크 T는 7.2 뉴턴 미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대 토크 값이 어디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서 걸리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고정단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걸릴 거고요. 최대 전단 능력 타우는 토크 나누기 그 폴라 단면 계수의 값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장의 경우랑 똑같이 되죠. 인장의 경우 응력 시그마는 P 나누기 A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생겼어요. 전단 능력 타우는 토크 나누기 A가 아니고 ZP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IP가 A가 되고요. ZP가 A가 됩니다. 단위가 하나씩 조금 달라서 의아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토크라는 것이 이 P랑 단위가 하나 더 다르죠. 길이 단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토크 나누기 D3승 파이 나누기 16. 여기 있죠, 여기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단면에 그 반이죠, 반경으로 나누면 이 값이 바로 폴라 전단 계수가 되는 거죠. 폴라 전단 계수는 요거 정리하면 D 3승 파이에 32가 2가 항세돼서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 넣어주면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오고요. 뉴턴 미터 제곱으로 우리가 단위 환산을 했었습니다. 뉴턴 미터 제곱은 그대로 파스칼이고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의 6승 메가파스칼을 동원하면 36.6 메가파스칼이 이 문제의 답 되겠습니다. 33번 지름이 20mm, 길이가 50mm인 구리막대의 양단을 고정을 하고 막대를 가열해서 40도 상승했을 때 고정단을 누르는 힘은 약 몇 킬로뉴턴인가? 딱 맞춰서 있는 구리막대를 가열을 하면 늘어납니다.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쪽에서 반력이 발생하는데 이 반력을 구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는 외력이 열이 되는 거죠. 단 구리의 선팽창 계수는 알파는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 도시 세로 탄성 계수는 110기가파스칼이다. 식과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리의 선팽창 계수는 계수 자체에 길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선팽창 계수는 변형률에 따른 값으로 되어 있고요. 열 팽창률 입실론 T, 템퍼레처는 선팽창 계수 알파 곱하기 온도 차이. 이 선팽창 계수 자체가 밑에 도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 차이, 온도가 아닙니다. 온도 차이예요. 그래서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온도 차이가 40도 상승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40도 자체가 온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끝단에 걸리는 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응력식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응력은 세로 탄성 계수 2죠. 110 기가파스칼 곱하기 열 팽창률 입실론 T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응력을 구할 수 있고요. 응력에 따라서 이 끝단에 걸리는 힘 자체는 네, 힘은 응력 곱하기 단면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력 여기서 구했던 세로산성률 2 곱하기 열팽창률 끝까지 한 것 곱하기 단면적은 지름이 20mm라고 했으니까 현재 단위계가 파스칼 단위계로 되어 있잖아요.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우리도 단위계를 뉴턴과 미터로 바꿔줍니다. 세로산성계수 2는 110 기가파스칼, 그러니까 2의 10의 구승이고요. 0.0016 이렇게 부르기 힘드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그런 단위를 쓰는 겁니다. 곱하기 온도 차이 40도 곱하기 단면적 지름이 20mm 0.02m죠. 0.02m 제곱 파이 나누기 4 단면적 계산을 하면 여기서 힘 22kN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에서 이 전체 길이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의 선팽창 개수만으로 네,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34번 원통형 스프링 코일에서 스프링 코일의 반지름이 R이고요. 그 소선이어 스프링 링 하나거든요. 요거 링 이 한 줄의 지름이 D, 전단 탄성 개수를 G라고 하면 코일 스프링 한 권이라면 권이 이제 채권자가 있거든요. 한 번 말린 똘똘똘 계속 말려 있지만 한 번 말린 요거 한 권에 대해서 하중 P가 작용한단 말이죠. 이렇게 잡아 당긴단 말이죠. 작용할 때 소선의 비틀린 각 잡아 당기면 요 소선 자체가 비틀릴 거 아니에요. 비틀린 각 파이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식을 유도해서 푸는 문제는 조선기사에서도 나오지만 해군 군무원 시험처럼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역학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요거 공식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우리가 유도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틀림 각 여기서 파이라고 했죠. 파이는 TL 나누기 GIP라는 식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기서 주어진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힘은 이 문제에서 P라고 하중 P라고 주어졌고 거리는 R, 반경이 R이니까 이 지름 2 곱하기 R이 토크의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요 길이가 이 코일 스프링 한 권의 둘레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반경 곱하기 파이에서 R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극간성 이적 모멘트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간단하게 계산을 통해서 혹은 이미 암기를 통해서 D4승 파이 나누기 32 틀리지 마시고요. 32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알고 있던 비틀림 각 파이 공식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T는 P 곱하기 2R이고요. L은 파이 R입니다. 그리고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P는 D4승 파이 나누기 32가 됩니다. 요거 정리를 좀 해보면 파이 없어지고요. 그다음 정리될 게 없네요. 2랑 32만 곱해져서 64가 되는 요거. 답은 보기 4번 되겠습니다. 64 PR제곱 나누기 G D의 4승이 이 문제의 답 되겠습니다. 35번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B 곱하기 H의 단면적을 갖는 단면적 A를 갖는 보에 전단력이 작용을 해요.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작용할 때 최대 전자 능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단력 나누기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우는 V 나누기 A가 답이겠구나 하면 또 틀렸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구하는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전단력 나누기
면적을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죠? 네, 평균 전달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means 타우로 구하는 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최대 전달 능력이 됩니다. 왜 최대란 말을 쓸까요? 이 단면에서 가운데 도심을 지나는 라인을 그 중립축 노이추럴 엑시스라고 하고요. 전달 능력은 어떻게 생기죠? 아래 위 제일 끝단에서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이죠. 전단이 걸릴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빵이 되고요. 가운데 중립축에서 전단 능력이 최고가 되고 이 사이를 약 2차 곡선을 형상을 띠면서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전단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 중립축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걸리고요. 우린 이 값을 당연히 계산을 통해서 풀 수 있지만 기사 시험이잖아요. 한 문제 1분에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넘어갑시다. 네, 이런 사각형 단면에 전단력이 작용할 때 최대 전단 능력은 평균값보다 50%가 더 커요. 답은 1.5 V 나누기 A가 되겠습니다. 요거 간단한 암기를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36번 그림과 같이 균일 단면 봉이 100kN의 압축 하정을 받고 있다. 여기서 P가 100kN이라는 거죠. 재료의 경사 단면 ZZ 요 100이라는 힘이 걸리는 것은 이 단면 균일 단면부의 수직 방향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 각도가 틀어진 30도만큼 틀어진 경사 단면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단면에 걸리는 수직 응력 시그마 n n은 뭐 노말이라는 뜻일 겁니다. 노말 수직 응력과 또 전단 응력 타우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단 균일 단면봉의 단면적은 1000mm 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직한 단면에 있어서의 응력값을 확인해 보면요. 마이너스 100kN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0이 나오고요. 나누기 단면적 1000mm 제곱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 단위께 똑같이 쳐서 마이너스 100 뉴턴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각도가 틀어졌을 때 이 경사면에 수직 응력은 이 단면 수직 응력에 가령 수직 응력은 이 단면의 수직 응력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각도의 제곱한 만큼 이 수직 응력이 되고요. 경사면에 걸리는 전단 응력은 단면에 수직하는 응력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 값을 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마 재료역학 한 2교시 두 번째 수업 정도에 배우는 그런 내용일 건데요. 아마 그때 유도하는 법을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단면에 걸리는 그 힘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 경사면에 걸리는 수직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사면에 걸리는 수직 힘은 여기 P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수직 힘은 이거만큼 되겠죠? 수직 힘은 P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사인이 되니까 P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은 요 수직하는 면에 걸리는 그 수직력이고요. 전단력은 어떻게 되죠? P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30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전단력 요만큼 됩니다. 그래서 수직력과 전단력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어요. P 곱하기 코사인 30도, P 곱하기 사인 30도로. 그 다음에 원래의 단면적, 경사 단면적이 1이었다면 경사가 되면 또 이 각도 30도가 여기 30도 때문에 이 경사 단면이 원래 거에 1 나누기 코사인 30도만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30도가 되니까 요만큼 해서 요게 코사인 30도잖아요. 코사인 30도 맞죠? 맞죠. 그래서 경사 단면적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고
수직력과 전단력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응력 어떻습니까? 수직력 나누기 단면적이잖아요. 단면적의 분모가 이미 코사인 30도, 여기도 1 나누기 코사인 30도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분모 밑에 분모가 또 들어가 있어서 코사인 30도가 위로 올라가고 코사인 30도가 위로 올라가서 수직력은 P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고요. 전단력은 P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식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식 외울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게 치면 재료역학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조금 외우는 걸 줄여보고자 열심히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37번 그림과 같이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보의 지점 B에서 굽힌 모멘트는 몇 킬로뉴턴인가? 이 문제 역시 A점과 B점에 걸쳐 있는 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분포 하중 식을 보이론에서 외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렵게도 이 B 밖으로 외팔보가 또 연결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 하중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정정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한 문제에 약 1분이 주어지는 기사시험 역학에서 이 부정정보를 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필답형 주관식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필기에서 이걸 한번 야매로 풀어보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일단 야매로 보시면은 이 부정정보 사실은 처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각도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문제도 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라고 강제로 생각을 합시다. 대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칭이라는 게 하중이 대칭일 수도 있지만 처짐이 대칭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마치 이 문제는 이 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그 고정 단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B에서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외팔보에 걸리는 균일 분포 하중에 대한 굽힌 모멘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길이가 4m이고 여기가 분포 하중이 2만큼 되어 있으니까 전체 걸리는 이 하중은 합이 4 곱하기 2에서 8만큼 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치는 4m의 중간 정도에 중간에 딱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눈으로 계산해 보니까 요 가운데 걸리는 8kN의 힘이 2m 거리에 있으니까 8, 2, 16kN 미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16kN이었고요. 가혹하게도 이 문제가 뭐 16, 15, 14 이런 식으로 졸졸히 문제를 세워놨다면 풀기가 어렵겠지만 실제 위원께서 아주 친절하게도 16과 10, 8 이런 식으로 숫자 많이 떨어뜨려 주셔서 적당히 가정을 통해서 부정정보를 그야말로 물리적 감각을 통해서 풀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부정정보 나오면 되게 풀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물리적 감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꽈락만 한번 면해 보자고요. 이 문제도 또 부정정보 문제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38번 그림과 같은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의 중앙에 4800N의 하중이 작용하면 지지점 여기죠? 이 반력 RB는 약 몇 킬로뉴턴인가? 이 문제 역시 처짐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B점에서 처짐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외팔보 일단 여기 지지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외팔보의 중앙에서 걸리는 하중에 따른 이 끝단에서 처진 값을 공식을 통해서 외우고 있든 아니면 적분을 통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상상의 값 RB가 걸린다고 상상을 한 그 외팔보에서의 끝단의 반력을 구해서요. 이 끝단의 반력이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해서 해설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끝단의 처짐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아까 그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시는 거라고 제안 드리면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지름이 6mm인 고등 강선을, 지름이 1.6mm인 고등 강선을 지름 1.2m의 원통에 감았어요. 원통에 이렇게 감았어요. 원통에 감았을 때 이 강선에 생기는, 강선이 철사입니다. 두꺼운 철사. 생기는 최대 굽힘 응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단 세로 탄성 계수는 200기가파스칼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름을 통해서 단면의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드럼통, 원통의 지름을 이용해서 이 공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공률을 이용해서 이 개에 걸리는 힘을 정의를 합니다. 공률, K가 아니고 카파라고 읽습니다. 카파는 반지름의 역수로 되어 있고요. 현재 반지름은 0.6m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나누기 0.6. 근데 이 공률은, 보일은 유도할 때 보시면 공률, 카파는 모멘트 나누기 2i의 관계가 됩니다. 이리저리 적분해보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굽힘 모멘트를 공률만 알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굽힘 모멘트는 2 곱하기 i 곱하기 카파가 되고요. 여기서 구하는 구하는 것은 최대 굽힘 응력이죠. 최대 굽힘 응력은 굽힘 모멘트를 섹션 모듈러스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는 섹션 모듈러스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고 그냥 제가 일부러 굽힘 모멘트 나누기 이너시어 곱하기 y, y는 한 단면에서 중심축에서 제작 높은 데까지의 거리를 제가 일부러 안 풀고 그냥 써봤어요. 왜 썼냐면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걸 미리 계산하지 않고도 굽힘 모멘트는 2i 곱하기 카파가 되고요. 나누기 i 곱하기 y가 되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 2i 내 i가 상쇄가 되고 i가 상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i를 계산하는 고통이 없이도 2 곱하기 카파 곱하기 y로 쉽게 문제를, 또 쉽다고 말씀드렸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는 여기 있죠. 세로탄성계수 200기가파스칼, 200의 10의 9승 곱하기 카파, 곱하기인지 나누기 하셨네요. 카파 자체가 1 나누기 0.6이에요. 반지름의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y. y는 여기 그 중립축에서 단면의 끝까지, 아래 위 끝까지 거리죠. 현재 이 단면의 이 지름, 이 강선의 지름이 6mm. 되게 작네요. 미터로 다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006mm, 미터죠. 이제는 0.006m 나누기 2, 여기 절반이니까 2가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계산해 보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을 파스칼, 숫자가 너무 크니까 0의 6승, 10의 6승을 떼서 하는 10의 6승은 즉 1000메가파스칼이 이 문제의 정답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되게 생소하지만 실제로는 보이론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는 공률은 모멘트 나누기 2i다. 요식만 보시면 또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만 외우거나 공식만 달당 외운다는 게 아니고 이 식은 유도하는 과정 중간에 나왔던 거니까 유도하는 중간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무서운 문제죠. 40번 문제. 상단이 고정되어 있네요. 여기 원추 형체가 원뿔이라는 거죠. 거꾸로 되는 원뿔이네요. 원추 형체의 단위 최적에 대한 중량을 감마. 단위 최적에 대한 중량을 비중량이라고 부르잖아요. 원추의 밑면의 지름이 d, 높이가 l일 때 이 재료의 최대 인장 응력을 나타내는 식은 단 자중만을 고려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대단히 쉽게 출제해 주셨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 거꾸로 달린 물체의 처짐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제일 어렵죠. 적분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쉽게 내주셨습니다. 우선 최대 인장력은 어디 걸릴까요? 하중은 자중밖에 없잖아요. 자중밖에 없으니까 제일 윗단이 가장 힘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 인장력이 걸리는 쪽입니다.
하중은 얼마큼 될까요? 이 최적의 무게, 하중이 되겠죠. 그러면 이 원뿔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내 봅시다. 예,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예, 밑변 곱하기 높이의 원뿔이니까 2분의 1인가요? 틀렸죠. 예, 2차 삼각형에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나누기 2 맞습니다. 이건 3차원이잖아요. 3차원 원뿔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을 해야 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혼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전체 자중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자중은 전체 부피 곱하기 비중, 여기 단위체적에 대한 중량 비중이 되죠. 감마가 돼서 감마 곱하기 아까 부피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라고 했죠. 그런데 최대 인장 응력 걸리는데 여기잖아요. 인장 응력은 힘 전체 자중이고요. 전체 자중 나누기 밑변의 면적이 최대 인장 응력이죠. 그래서 전체 자중 나누기 밑변의 면적을 하면 자중 안에 밑변의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 안 한 거고요. 밑변의 면적을 다 상쇄하고 나면 감마 곱하기 높이 L 나누기 3 해서 답은 세 번째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풀어도 원뿔의 부피에 관한 식 나누기 2가 아니고 나누기 3이다. 몰랐으면 이 문제에 틀릴 위기에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감각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재료역학을 이기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강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